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전에서 찾은 말의 내공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의 책이에요. 출판사는 비즈니스북스, 저자는 리네, 옮기니는 송은지님입니다. 이 책은 5천년 시간을 뛰어넘는 인생의 고수들의 대화 전략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사기부터 송사까지 싸우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는 인생 고수들의 말하기 전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 12마리로 전차 400대의 군대를 물리게 한 재치 있는 말, 자신을 모욕하려는 적국의 왕에게도 인정받는 품격 있는 말, 복수심과 증오로 이성을 잃은 왕의 마음을 돌린 설득력 있는 말, 나라의 멸망을 막은 신하의 진심을 담은 말. 이 책에는 사기, 춘추, 좌전 등 동양 최고의 고전에서 뽑아낸 50가지 말의 비법을 담아 일목요연하게 정의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커뮤니케이션학 박사이자 상하이 체육대학교 미디어 예술학부 부교수, 상하이 F5 아카데미의 지도교수로 지내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포브스 올해의 인기 강사로도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팟캐스트 히말라야에서 고전 속 유명 인물들의 말과 글을 뽑아낸 대화법의 정수를 소개한 콘텐츠는 1000만 회가 넘는 청취율을 기록하며 중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에는 그중 5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에피소드 50편을 토대로 말의 내공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옛 인생 고수들이 보여주는 사례를 보면서 말의 중요성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품격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어요. 질서가 사라져가는 어지러운 요즘, 내가 가야 할 방향과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깨달음을 주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5천년 시간을 뛰어넘는 인생 고수들의 대화 전략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말하기의 비밀. 말에 침묵을 담으면 강력한 힘이 생기고 존중을 담으면 신뢰가 생긴다. 사기부터 송사까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필승의 말하기 전략. 틈이 있고 유연해야 말이 단단해진다. 상대에 맞춰 다듬어져야 말다운 말이다. 보통의 말로 비범하게 말하는 것이 화술이다.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라. 원칙이 있어야 말이 휘청되지 않는다. 서문. 당신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고전에서 말의 내공을 찾는 이유. 중국 역사에는 변사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있었다. 그들은 세치어로 자기 목숨을 구했음은 물론 나라의 운명까지 바꿔놓았다. 기원전 311년 전 진나라의 재상 장희가 다른 나라에 갔다가 진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는 함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해문왕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뒤이어 즉위한 무왕은 태자 시절부터 장희를 좋아하지 않았고 신하들은 장희가 없는 틈을 타 그를 비방했다. 장희는 함양에 도착한 다음 기회를 엿보다가 무왕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신이 미숙한 계책을 바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동쪽의 나라들이 서로 사이가 나빠야 합니다. 그래야 전하께서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제왕이 저를 미워해 가는 곳마다 군사를 보내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전하께서 신을 위로 보내시면 쟤는 틀림없이 위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싸우는 틈에 전하께서 하늘 공격해 삼천으로 들어가십시오. 함곡관을 열고 바로 진격해서 주의 도성에 들어가면 주왕을 잡고 제왕의 공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왕은 이 말을 듣고 반기며 전차 30대를 준비해서 장을 위나라로 보냈다. 장은 이렇게 진나라를 탈출했고 말로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만약 장이가 함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무왕을 찾아가 간신들에게 속아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있지 않느냐며 따져 물었다면 그의 운명은, 나아가 전국시대의 향방은 역사와 다르게 흘러갔을 것이다. 이처럼 역사를 찾아보면 말이 역사를 결정지은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이 바꾼 역사들은 다시 말로 전해져 수많은 역사적 인물이 결단을 내릴 때 참고가 되었다. 물론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방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지금, 굳이 옛사람에게 말을 배워야 하느냐는 반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말하기의 본질은 옛사람의 시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수천 년 전 집필된 논어에 담긴 말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듯, 오직 말로 난세를 헤쳐나갔던 이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영감을 준다. 고전에서 찾은 말의 내공은 이와 같이 역사를 바탕으로 말로 사람을 대하는 기술에 대해 고민한 결과다. 따라서 그저 옛 이야기를 다뤘거나 말 잘하는 법에 대해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말로 역사가 결정된 순간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 극적인 순간, 위인들이 서로를 마주하며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을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학에 맞춰 재해석하고자 했다. 이 책의 시작은 사료에서 화수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한 인터넷 플랫폼 무료 팟캐스트 방송에서 비롯되었다. 방송에서 나는 진행을 맡았고 제작진이 중국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매혹적인 대화들을 심도 있게 해보였다. 그러나 입말과 글말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방송이 끝난 후 우리는 100여 편의 방송 원고 가운데 50편을 엄선해 책에 맞는 글로 다듬었다. 구체적으로는 역사 속 인물들의 사례들을 화술 유형에 따라 10개의 장으로 나눴고 다시 사례들을 각 장마다 5개씩 배치했다. 사료를 정리하고 이야기를 편집하는 것이 너무 방대한 작업이라 혼자서는 어려웠던 점을 꼭 이야기하고 싶다. 책에 실린 50개의 사료 정리에 루메이, 천다치안, 양허이, 류에이, 양칭 등 많은 선생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였다. 양둥재 선생님도 전공을 활용해 많은 도움을 주셨다.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책이 순조롭게 출간되기 어려웠음을 밝힌다. 내가 책이라는 매체를 빌려 역사를 소재로 삼아 말하기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사에는 말로 운명을 바꾸고 심지어 역사의 향방까지 바꾼 사례들이 많다. 둘째, 옛날의 대화에 빗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오늘날 스피치, 소통, 변론, 협상 등에서 쓰이는 전문적인 말의 기술은 사실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것들이다.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전해받지 못했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정작 실천하지는 못했을 뿐이다. 이제부터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지만 지금은 잊혀지고 있는 말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 천천히 따라와 주기를 바란다. 저자 리니. 제2장. 어떻게 해야 말의 내공을 기를 수 있을까? 마음의 태도 새기기.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의 태도를 결정한다. 좌전에서 배운다. 우리가 평소 하는 말이 우리가 일상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끼친다. 나아가 우리가 평소 취하는 자세와 행동 또한 우리가 하는 말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말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태도부터 가다듬어야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싶다면 말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 당연한 일을 했기에 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원전 628년 무공의 뒤를 이어 란이 정나라 군주의 자리를 계승했으니 바로 목공이다. 한 국가의 정권이 바뀌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빈틈을 노리기 마련이다. 줄곧 동쪽으로 확장할 기회를 노리던 진나라 목공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진나라의 동맹국인 정나라를 치기로 결정했다.
그는 중원을 차지해 진의 패권을 빼앗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마침 진 또한 진 문공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여서 다른 곳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진 목공은 대장국 맹명씨에게 전차 400대를 이끌고 정을 기습할 것을 명령했다. 이듬해 2월 진의 군대가 국경을 넘어 당시 정나라의 속국이었던 활국으로 들어왔다. 진의 군대는 이곳에서 정의 이름난 장사친 형구와 마주쳤다. 소 12마리를 몰고 장사를 하러 가던 형구는 적잖이 당황했다. 누구나 삶에서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과 한 번쯤은 맞닥뜨리게 된다. 그때 자신이 내린 선택에 의해 남은 생이 결정되는 것은 물론 어떤 형태로든 역사에 이름이 남겨지기도 한다. 흥미롭게도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내리는 결정은 냉정하게 득실을 따지는 이성보다 가슴에서 올라오는 감성에 훨씬 큰 영향을 받는다. 형고는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따랐다. 형고는 자진해서 소 12마리를 이끌고 진의 군대를 찾아가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전하께서는 귀국의 군대가 이곳을 지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미리 방비를 해두셨습니다. 더불어 제게 소 12마리를 바쳐 원정을 떠나온 군사를 위로하라 명하셨습니다. 물론 이는 형고가 그럴듯하게 꾸며낸 거짓말이었다. 형고의 거짓말에서 방비를 해뒀다는 침공에 대한 대비를 마쳤다는 암시를 건넨 것이고 군을 위문한다는 내용은 꼬드기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는지 알아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형고의 말을 들은 진의 장수들은 정이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을 준비한 데다가 이렇게 위문품까지 보내니 싸워도 이기기는커녕 정까지 가기도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형고는 파발을 보내 정목공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기별을 받은 목공은 급히 군대를 소집해 전투를 준비하는 한편 정에 파견 나온 진의 사신이 묶는 객관을 살펴보게 했다. 아니나 다를까 진의 사신과 수행원들은 수레에 물건을 싣고 말을 먹이며 자국의 군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 목공의 명을 받은 대신 황무자가 사신 일행에게 예를 갖춰 알렸다. 그대들이 귀국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배웅할 겨를이 없었소이다. 머문 지 오래되어 식량이 모두 동이 났을 터인데 마침 우리나라에 있는 사방에 사슴이 넘쳐나니 직접 잡아가시는 것이 어떻겠소. 상황을 살핀 진의 장수들은 정이 이미 제대로 전쟁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래 포위해봤자 딱히 득이 될 것도 없다고 여겨 군사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그래도 가는 길에 활국을 침략해서 멸했으니 얻은 것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태도다. 한편 역사를 뒤져보면 형고와 대비되는 이야기도 있다. 위나라의 공은 술을 즐기지 않았고 싸우지도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으며 오직 두루미를 기르는 데만 몰두했다. 그가 두루미를 아끼는 방식은 매우 특이해서 기르는 두루미 모두를 대부로 봉했다. 재미로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수행원, 봉토, 수레, 말까지 제공되는 제대로 된 풍계였다. 위의 백성들은 두루미를 시기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훗날 적군이 위를 공격하자 의공은 당황해 역대 왕과 왕비들이 위패를 모시는 태묘에 전쟁을 고하고 백성에게 적군을 물리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두루미가 나가 싸우면 될 일이 아니냐고 나서지 않았고 결국 의공의 군대는 패했다. 형고는 나라의 위기를 맞아 기꺼이 소를 바쳤지만 위의 백성은 두루미가 미워 나라의 위기를 외면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개 상인이었던 형고는 왜 그토록 애국심이 넘쳤을까? 정은 땅이 크지 않지만 꽤 부유한 나라였다. 사료를 보면 정의 상인들이 여러 나라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장사했다는 기록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남의 지형이 평탄하고 교통이 발달한 점도 상업에 이롭게 작용했다. 정이 자국의 상인들을 어떻게 아끼고 보호했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3월 어느 날 진나라의 상경인 한선자가 정을 방문했다. 진은 춘추시대 200여 년의 패주였고
한선자는 그런 진의 정권을 차지한 인물이었다. 당연히 정의 군주가 직접 그를 맞았다. 한편 한선자는 옷가락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는 한 쌍이었으나 그가 가진 것은 한 짝뿐이었다. 다른 한 짝은 정의 어느 부유한 상인이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 한선자가 정의용 목적 가운데 하나도 나머지 한 짝을 손에 넣기 위해서였다. 한선자는 정나라에서 옷가락지를 순순히 내놓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정의 재상인 자사는 원하시는 옷가락지는 관가할 것이 아니니 우리 군주께서 도울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선자는 별수 없이 직접 그 상인을 찾아가 옷가락지를 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상인은 팔고 싶지 않다는 뜻을 넌지시 비치며 자산에게 이 일을 꼭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소식을 들은 자산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성군이신 황공께서 상인들과 함께 이곳에 정착해 땅을 개척하며 대대로 저버릴 수 없는 맹세를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배신하지 말라. 나도 너희에게 물건을 팔라고 강제하지 않겠다. 또 너희의 물건을 강탈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너희가 어떤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손도 대지 않겠다. 이 맹세를 믿었기에 서로 보호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대부께서 귀한 걸음을 하시어 우리에게 상인의 물건을 억지로 빼앗으라 하시며 이는 맹세를 배신하는 일이 됩니다. 이런 나쁜 본보기를 만들며 상인들은 더는 정이 안전하다고 여기지 않고 곧 깡그리 도망치겠지요. 그리하여 정의 상업이 쇠락하며 세금을 거둘 수 없고 대국의 명예도 원하시는 재화를 바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선자는 더 이상 옷가락지를 바라지 않았다. 형고의 이야기는 한 가지가 더 남았다. 형고의 기지와 용기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나자 군주부터 백성까지 나라의 모두가 크게 감격했다. 정목공은 형고에게 높은 벼슬과 많은 녹봉을 주려 했으나 형고는 단호히 거절했다. 상인으로서 나라에 충성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상을 하사하신다며 저를 외부인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까? 상대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필요한 태도 새기기. 형고의 마지막 짧은 몇 마디에서도 일종의 말하기 기술을 엿볼 수 있는데 바로 마음의 태도 새기기다. 태도의 핵심은 무엇을 대하는가에 달려있다. 그 대상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대화할 때 태도를 드러내는 일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는 마주한 상대방이 분명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새기기라는 말에는 중요한 말을 잊지 않도록 무언가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파내 항상 자신을 일깨운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행위는 타인에게 자신의 속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들려주는 일종의 선언이 되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마음의 태도 새기기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 타인을 설득하고 스스로에게 진심을 상기시킴으로써 항상 그에 따라 행동하게 만든 화술이다. 형고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진의 병사들을 위로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했다. 다만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다음과 같은 의심이 들 수도 있다. 형고가 재산을 내놓은 일에 어떤 계산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형고는 포상을 거절하며 애국은 당연한 일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그의 말은 혹시 모를 온갖 시기의 여지까지 단칼에 차단했다. 특히 형고는 스스로 뱉은 말이 있는 만큼 혹시라도 욕심이 들었을 때 더욱 자신을 경계하고 단속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선언의 힘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2025년 1월도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실천하고 계신지요? 혹시 작심삼일이 되었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도전하는 건 다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은 현실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고전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